문을 연 사람이 김우진이 아니라 25년 동안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첫째였다면 어떻겠냐고요? 그 한 문장만으로 이 집안의 시간표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는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그날 밤 9시를 아직도 이 집의 생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고성희와 박진석, 박영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박성재가 낯선 남자 김우진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엄마, 저 왔어요. 김우진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르는 순간 거실 공기가 한번 접혀서 다시 펴지는 느낌이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박진석의 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의미를 바꾸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어떤 순간엔 가족의 식탁이었고, 다음 순간엔 증거를 올려놓는 책상이었고, 또 다른 순간엔 심판의 단상이었어요. 김우진은 낡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고, 거기에는 출생증명서와 오래된 사진, 병원 진단서가 있었는데요. 박진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출생증명서를 보는 순간 박진석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다정함과 책임감 그리고 선택의 결과들을 한꺼번에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분명히 따뜻한 사람인데 따뜻한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는 더 조용하게, 더 깊게 주저앉더라고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요.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장막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김우진이 침착하게 전 엄마의 아들이고 회장님의 아들이기도 해요라고 말했을 때 고성희의 침묵은 칼날처럼 자신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영나는 계단 위에서 그 대화를 듣다가 발을 떼지 못했는데요. 영나는 그날 밤 이후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의 딸이지?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12번씩 되뇌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라는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워요. 특히 그 아빠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평화가 깔렸는데요. 김우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는 리듬에 박진석이 눈을 맞추고 입맛에 맞니? 라고 물었고 김우진은 네, 너무 맛있어요. 하고 웃어 보였는데요. 그 웃음이 길지 못했습니다. 영나가 내려와 자리에 앉는 순간 공기가 다시 파문처럼 흔들렸거든요. 영나는 김우진을 힐끗 보다가 오빠가 나타난 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했는데 그 말에는 어린 사람이 내기 힘든 용기가 들어있었어요. 영나는 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채로 서 있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한편 박성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핑계로 밖을 돌다 귀가했는데요. 거실에서 김우진과 마주쳤을 때 박성재는 첫인상처럼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의 이사장님의 아들 우진이에요. 김우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이 집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챘대요. 박성재는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굴러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계산이 꼭 차갑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본인이 감정을 덜어내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결심이 빠른 사람이에요. 서류를 확인한 뒤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집의 규칙을 새로 세웠는데요. 우진이는 우리와 함께 산다. 영나는 내 딸로 계속 산다.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며 자신부터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고성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성혜 씨, 진실을 숨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에서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의 체념이 지나갔다고들 했는데요. 체념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모텔방에 홀로 앉은 밤 고성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반복했는데요. 영나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고성희는 자신만의 오래된 지도 한 장을 펼쳤는데 그 지도에는 남들이 모르는 길이 표시돼 있었거든요. 지은호. 차분하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고성희의 두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진짜 딸이라고 고성희는 믿고 있었어요.
남들은 모르는 다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 다리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연결돼 있다고 고성희는 자기만의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우진의 선천성 심장 질환, 오랫동안 미뤄둔 수술,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라는 단어. 고성희의 머릿속 퍼즐은 무섭도록 빨리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만 있으면 우진이를 살릴 수 있어. 그 문장을 속삭이는 순간 고성희는 모성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계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무렵 지역은 카페 앞에서 지은호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날 밤부터 날이 이상하게 가벼웠다가 무거워졌다가를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은 늘 남의 마음 온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샀는데요. 지은호 실장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우진이가 친아버지를 찾았대요. 그리고 집안이 뒤집혔대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부모를 아는 게 꼭 행복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결국 다 아파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참 지역 같았어요. 단정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둔다고 해야 할까요? 김우진은 빠르게 변화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이 어른이 되는 속도를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과 함께 먹는 아침이 낯설게 따뜻했고 영나가 건네는 미안함이 민망할 만큼 청하고 박성재가 건네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는 말이 의외로 든든했어요. 김우진은 뭘 먼저 회복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는데요.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리라고 믿을 수 있는 집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 전 검사를 받겠어요. 절차가 필요하다면 다 따를게요. 대신 엄마에 대한 건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말보다 따뜻했어요. 영나는 밤이 깊을수록 과거를 거꾸로 걷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박진석의 손길은 늘 다정했고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초는 늘 정확한 숫자였고 학교 가는 길 도시락은 늘 같은 무게였어요. 사랑은 분명했고 혈연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이 새로웠는데요. 이상하게도 새로움이 사랑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영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아빠에게도 내가 필요해.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나는 김우진을 떠올렸는데요. 낯선 오빠가 식탁에서 어색하게 웃던 얼굴, 작은 감사 인사를 반복하던 목소리. 영나는 솔직했어요. 오빠가 미워지지 않아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따로가 누구인지 영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요. 오래전 흩어진 인연의 조각을 다시 붙잡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데 고성희는 그것을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지은호가 사는 동네, 자주 가는 마트, 일하는 시간표, 병원 기록까지 고성희는 한밤의 열기를 이용해 빠르게 정보를 모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수술표를 그리듯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고 있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두 아이를 살릴 거야. 영나는 이미 컸다. 우진은 시간이 없다. 논리의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그 논리가 향하는 곳은 끝내 사람의 마음을 건너뛰고 있었지요. 그 사이 박성재는 회사 지분 구조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권력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진이 들어오고 이혼이 진행되고 언론이 냄새를 맡으면 주가가 흔들리고 이 사진이 웅성거릴 텐데요. 박성재는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냉정하게 유능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순서를 정하는 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안정시킨다. 그 다음 내 자리와 우진의 자리를 분리한다. 마지막으로 영나를 지킨다. 박성재는 놀랍게도 세 번째 목표를 가장 조심스럽게 적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켜진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믿었습니다. 김우진은 혼자만의 밤에 진짜 마음을 꺼내놓곤 했어요.
시설에서 자라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잠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 말곤 했는데요. 아빠. 그 짧은 호명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늦게 온 사랑을 더 뜨겁게 껴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김우진은 내일이 두렵고 모레가 기대되고 어제가 가끔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희한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도 했고요. 이 집에 앉아 밥을 먹는 게 내 평생의 첫 번째 소원이었다라는 말을 박진석에게 건넸을 때 박진석은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어줬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하나로 김우진은 꽤 오래 버틸 수 있겠다고 했어요. 이쯤에서 잠깐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건너뛰기 어렵네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처음 마주한 날 지은호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어른을 대하듯 예의를 지켰는데요. 일이 바쁘신가 봐요. 아주 차분하게 물었고 고성이는 그 차분함에 자극받은 듯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 뒤에 이어질 문장은 미리 써놓은 원고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지은호는 그 문장 속 어색한 온도를 바로 알아챘는데요. 사람의 부탁인지 계획의 문장인지 아이들은 유독 빨리 구분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성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너희 오빠 우진이를 위해서. 그때 지은호는 자신이 모르는 세계의 문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 이름을 못 붙이는 그런 순간이요. 박진석은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원래의 온도를 지키려고 애썼는데요. 김우진과 영나를 한 스크린에 올려놓지 않으려 했고 둘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지 않으려 했어요. 어른이 되면서 배운 것 하나가 있다면 사랑에도 템포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김우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영나는 반걸음씩 뒤로 물러나 있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박진석은 두 아이를 다른 박자로 안아주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해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첫 번째 큰 균열이 다시 찾아옵니다.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가족사의 변화와 상속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외부로 흘렸고 언론이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재는 바로 대응했고 박진석은 김우진을 전면에 세우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김우진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세상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의료기록 일부와 오래된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 외부에 넘겼고 그 가운데엔 김우진의 병력과 오랫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수술 옵션까지 포함돼 있었거든요. 적합한 공여자라는 단어가 기사로 올라온 순간 박진석은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몸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어떤 아버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박성재는 그 지점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오래된 사진의 원본을 쥐고 있을 법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이밍에 이 정보를 흘려서 이득을 볼 사람. 박성재의 머릿속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사람들의 이름을 지나갔고 결국 한 사람에서 멈췄습니다. 고성이. 확신이 드는 순간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느 가족에게나 차갑게 맞서야 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오더라고요. 그는 그 순간을 오늘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김우진을 불렀어요. 거실에 조용히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손을 모았는데요.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서로를 지킬 방법을 같이 찾을까요? 김우진은 그 말이 너무 낯설 만큼 따뜻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네. 김우진은 짧게 대답했고 그 짧은 대답엔 오래된 고아의 겨울과 방금 배달된 집 열쇠의 온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주 큰 반전이 바닥을 울립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데리고 병원 상담실에 나타났는데요. 상담실에서 고성이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만 하려는 겁니다. 말끝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상담사는 절차와 윤리를 차분히 설명했는데요.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 장기 매매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과정, 심리 상담 병행.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몸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은 싫어요. 엄마가 부탁한다면 엄마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저를 계획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이 날아가 상담실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동안 고성희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은 인정이지만 인정은 곧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며 말을 잘랐어요. 넌 아직 어려. 어른들의 결정을 이해 못해. 지은호는 차분하게 웃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제 결정을 제가 할게요. 이 장면이 알려지자 집안에 또 다른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석은 김우진과 영나, 박성재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 모았고 가족회의를 열었는데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길게 말했어요. 제주에서의 만남, 그때의 무모함,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돌아와 맞닥뜨린 책임.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형벌 같은 문장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 선택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리고 곧장 다음 문장을 덧붙였지요. 대신 이제부터의 선택은 우리 넷이 나눠서 들자. 이 문장이 이 가족의 새 규칙이 되었고 새 규칙은 생각보다 빠르게 힘을 얻었습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이 그 규칙을 먼저 지키기 시작하면 집이 다시 집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그럼 고성희는 끝인가요? 드라마에서는요, 끝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끝을 뜻하지 않더라고요. 고성희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지는 법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다음 예고편의 한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간이식은 안 돼, 지역.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지역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역은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병을 빌미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요. 지역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남아야 해요.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야 알 수 있겠지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김우진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고 영나는 자신이 받은 사랑의 모양을 다시 정의할 거고 박성재는 위기 속에서도 지킬 사람을 고르고 박진석은 늦게 온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가족의 이름을 다시 써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고성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집착, 모성과 권력, 구원의 이름을 뒤섞어가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밀어붙이려 하겠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 9시 또다시 이 집 현관문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이 열리면 다음 비밀이 들어오겠지요. 우리는 그 비밀을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보기로 했습니다.